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한명숙 사건, 윤석열 특수부라인 검사들 다 연관돼 있다입니다. 자, 뉴스타파에서 한명숙 사건을 다시 심층 취재하고 있죠. 계속해서 영상이 차례차례 공개되고 있는데 이 한만호 사장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윤미향에 비해서는 그 보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한명숙 사건,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조작한, 검찰이 조작을 한 사건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조작에 가담했었던 검사들, 윤석열 특수부라인 검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서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 시민보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는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라인들 검사들이 다 연관됐던 담당이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 뉴이저, 얼마 전에 빨간아재님께서도 뉴이저에 나와서 이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돼서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봤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 뉴이저에 출연을 해서 당시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이 5만 달러를 직접 건넸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뇌물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술을 바꾸죠. 의자에 놔두고 왔다. 한명숙 총리는 그 돈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나 가방이나 주머니나 뭐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은 의자가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1, 2, 3심 모두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가 났습니다. 그 이후 2차 뇌물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이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9억 뇌물 제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만호라는 사람은 한명숙에게 돈을 건넨 적도 없고 검찰이 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게 한만호라는 사람의 이 비망록에 고스란히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거짓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본 재판에 들어가서는 검찰에서 했었던 진술을 번복합니다. 나는 한명숙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납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는데요.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정형식 판사, 이재용을 풀어줬었던 그 판사입니다. 1심 무죄가 났을 때 23차례 공판을 합니다. 증인도 여러 차례 부르고요. 그렇게 무죄가 났는데 2심은 4번의 공판 만에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조인들은 이례적이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죠.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도 본인이 받지도 않은 금액 8억 얼마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민보 기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만호 씨의 아버지가 고향 파주 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일종의 지역 유지 같은 분이었다. 한나라당 쪽 시의원까지 했다. 그래서 비망록에 따르면 한 씨는 6억 원 가량을 한나라당 친박계 모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묵살하고 계속 한명숙 총리 얘기만 물어보더라는 게 비망록의 주장이다. 자, 6억 원 가량 한나라당 친박계 모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이건 누구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사람, 변절의 아이콘, 지금은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부대와 함께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나 도지사인데 누구요? 도지사인데, 이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게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명숙의 1차 사건, 그 의자가 뇌물을 받은 걸로 결론이 나버린 이 1차 사건을 기소했었던 검사는 이태관 검사입니다. 2012년 1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태관 검사는 2012년 1월 1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의 글을 올려서 한명숙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태관 검사는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직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오래전 사직했어야 했다.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었네요. 지금은 이 사람 뭐하고 있을까? 삼성전자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 때문에 오래전 사직했어야 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삼성전자로 가야 됐기 때문에 사직서를 낸 거죠. 자, 2차 사건, 한만호가 9억 원을 줬다고 한 이 2차 사건은 1심 무죄 났다고 했죠. 2심에서 뒤집혔죠.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8월 20일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시민보 기자는 1심은 공판을 23번 했다. 돈을 받은 현장 검증도 했다. 2심은 공판을 4번밖에 안 하고 결론이 났다. 한만호 씨를 다시 불러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도 없이 1심에서 한만호가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심에서 공판이나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는 절차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법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자, 1심에서 23번이나 공판을 해서 무죄가 확정해놨는데 2심에서는 4번밖에 안 하고 유죄로 1심을 뒤집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도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보통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의 이 대법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다.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서 예상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돌았었습니다. 자, 2018년도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가 됐죠. 여기에 한명숙 사건이 나옵니다. 2018년 7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BH는 청와대죠, 블루하우스. 이 문건에 해당 사건이 언급돼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이 언급돼 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6일에 박근혜와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인 2015년 8월 20일에 양승태 대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평상시보다 굉장히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알고 봤더니 박근혜를 독대하고 2주 뒤에 바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명숙 사건을 사법거래 중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대법 판결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전 2015년 5월 6일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되는데요. 이 문건에 여당 설득 거점 의원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적어놓습니다. 자, 그 당시 문건입니다. 여당 설득 거점 의원 김무성 대표, 국정의 중심축으로 당분간 당내의 영향력 지대할 것, 설득에 성공할 경우 상고 법원안 처리에 결정적 전기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래 3번 맨 아래 빨간 박스. 다만 최근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 사실상 불가. 자, 이런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문건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현황, 한명숙, 박지원, 조현용, 박상은, 송강호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명숙이 나오죠. 정작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계속 중 이렇게 써있죠. 자,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 대법원이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이 상고법원을 만들어 준다고 했다. 박근혜와 이 사법 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게 이런 문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명숙 전 총리는 권력과 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이라는 거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MB정부 5년 검찰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한명숙 1차 사건의 검사 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권호성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이태관 주임 검사였다. 자, 2차 사건 한만호 사장 사건이죠. 2차 사건의 수사 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 임관혁 주임검사. 대부분 윤석열 특수통 라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검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받지도 않은 돈을 현재까지 갚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범죄자들이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검찰 내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힘을 조국과 정경심 교수 그 가족에게 또다시 나쁘게 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 더 확실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걸로 보면 형사, 공판 이 중심으로 승진 계통을 잡겠다. 그리고 승진 계통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서열화되어 있고 수직화되어 있고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검찰의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특수부들만 승진을 하고 실제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형사부들, 이런 검사들은 승진이 잘 안 됩니다. 일만 많고 승진은 안 되고, 특수부는 사람들 눈에 띄는, 국민들 눈에 띄는 수사를 하고 승진도 잘 됩니다. 그리고 나쁜 짓도 다 여기서 하죠. 이런 검찰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게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의 큰 얼개입니다. 검찰은 절대 스스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시킵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정의연, 윤미향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기사화됩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흘러갈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론이 주는 것만으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믿기에는 그동안 언론이 했었던 나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윤미향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경찰을 배제하고 직접 수사를 하겠다,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진실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 정의연의 이 투명하지 못한 회계에 분노하는 것만큼만, 딱 그만큼만 삼성 분식회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정의연이 투명하고 꼼꼼하지 못한 회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지금의 뜨거운 관심, 이 불만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만큼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